김태건과 구은학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 한마디가 자기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살인 용의자를 향해 휘두르던 신장이 자기 종아리에 와닿는 순간 자신들의 생은 이제 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 이 둘은 더 이상 운명 공동체가 아니었고 자신만이라도 살 길을 도모해야 했습니다. 신문을 통해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진술은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먼저 김태건의 진술입니다. 자신은 소변을 보기 위해 일행들로부터 뒤로 약 10보쯤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 김동학이 갑자기 손에 돌덩이를 들고 구은학을 때리려 했고, 김한평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3명이 엉켜 싸우다 갑자기 김한평이 땅에 엎어져 죽어버렸다. 상황이 다급해진 구은학은 김태건에게 도기찰이 죽어버렸으니 도적에 의해 살해된 것처럼 하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은학의 진술입니다. 김동학이 갑자기 미친 증세를 보이더니 김한평과 서로 말다툼을 시작했다. 김태건이 나서서 이를 말리게 되자 구은학은 일단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에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마땅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가 보니 김한평은 목에 칼이 찔려 죽어가고 있었고, 김동학은 참나무 몽둥이로 난타당해 치명적인 상태가 된 것을 보았다. 칼에 맞은 김한평이 김동학을 몽둥이로 난타할 수는 없으니 이건 김태건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했습니다. 재수의 딜레마. 공모 내용에 대해 의심을 받기 시작하자 공모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김태건은 진범으로 구은학을 지목하고, 구은학은 김태건을 지목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재수의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첫 번째 신문을 통해 이 사건은 도적대에 의한 것이 아닌 김태건, 구은학에 의한 것으로 좁혀져 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범인을 확정하고 자백을 받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 신문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자 김태건과 구은학은 각각 자기 관여도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거의 자백에 가까운 진술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태건의 진술입니다. 저는 구은학과 더불어 도기찰을 해칠 것을 모의했지만 도기찰의 목 부분에 난 칼자국은 진실로 구은학의 소행입니다. 제가 흉악한 행위를 목도하였으니 어찌 감히 발근의 아래에서 사실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사후에 대한 타살건도 자기가 한 것인데 그것을 구은학이 스스로 밝힐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조사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은학의 진술도 한번 들어볼까요? 김태건은 사후 김동학이 가지고 있던 돈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김동학이 가지고 있던 돈을 빼앗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도기찰 김한평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현면 기찰 김태건이 손에 칼을 쥐고서 김한평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이후 김태건이 사후 김동학을 죽이는 상황도 제가 목격했습니다. 조사에서 처리할 줄로 아뢰옵니다. 아는 현감은 김태건과 구은학이 김한평과 김동학을 살해했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